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자, 화요일 방송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간에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2월 16일 금요 부산 방송입니다. 이 휴장이 지난 이후에 경마는 항상 많은 변수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수는 경주마의 컨디션이죠. 휴장 기간 동안 좀 장시간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의 급변, 상태가 급격하게 올라온 마필이 있는 반면 출전 주기가 이제 좀 깨지면서 약간 다운된 마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마방에서는 그러한 점 등을 다 감안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진 마필들보다는 상태가 올라온 마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휴장 이후의 경마입니다. 그래서 좀 보합세 또는 부진에 빠져 있었던 마필, 이런 마필들이 큰 변화를 보이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휴장 이후의 경마입니다. 휴장 직후의 경마는 그러한 점 등을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산 경마 새벽 조교를 이제 관찰하는 그러한 인원수가 서울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부산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거든요. 한때는 제가 직접 물론 지인을 통해서 제가 다 체크를 합니다만 그래도 직접 관찰하고 싶어서 서울하고 부산을 오가면서 제가 조교 관찰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호 경마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는 거죠. 김해로. 김해에 이제 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지인의 집이. 거기서 이제 월요일, 수요일 조교를 보고 바로 출발합니다.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 훈련, 서울 훈련을 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부산 경마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체력적으로 제가 부담을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은 제가 포기를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자, 어쨌든 부산의 새벽 조교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을 통해서 좀 의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귀와 마필의 사이즈 분석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2월 16일 금요 경마는 1경주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처 준비되어 있고요. 3경주 그리고 7경주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경주가 라스트 마지막 선택. 자, 1378 힘을 실어볼 경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이 나올 만한 흐름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저 배당으로 압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첫 경주는 일단 축은 서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레드 제스퍼 이연명이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끈기도 있고 작전구사 능력이 좋은 레드 제스퍼가 1번 게이트를 차지하는 순간 첫 경주의 축은 어느 정도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발주하는 과정에서 요런 발주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한 입상 우승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이 레드 제스퍼와 동일 마주의 마필 바라던 바다. 자, 바라던 바다 요 마필이 데뷔 전 보여준 경주력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날은 인기를 어느 정도 모으고 부러져요. 외곽에서 고전했거든요. 출발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심권입니다. 132 동일 마주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승부처는 강축의 이제 꼬리찾기인데
차이밍런 요 마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이번 경주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16막권이 최저배당이거든요. 속칭 대길이고 깜빡입니다. 자, 차이밍런 데뷔전 바로 입상을 해냈어요. 선입력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간 이후에 직선주로 이제 뚝심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해냈는데, 이 마필의 약점은 스타트거든요. 게이트 이탈. 이런 뚜렷한 약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종반 위력적인 뚝심, 주폭 신장력, 파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배당을 부르뜨릴 만한 그런 요인이 있다는 점. 불안한 인기만은 물론 16으로 끝나가지고 저배당으로 그냥 깜빡이 공략하신 분들이 만세 부를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세 상황하고 이게 부러지면서 16 빼고 공략한 분들이 만세 부를 상황하고 이 확률이 한 80% 이상 된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해야죠. 80% 갖고도 모자라요. 한 90% 이상 돼야 저는 이게 투자할 가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이쪽으로 가야죠. 차이밍런은 꺾어버리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레드 제스퍼를 중심으로 첫 경주 발주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 차이밍런을 한번 꺾어버리고 제가 노리는 마필 힘을 실어서 큰 배당이 나올 화끈한 배당을 보여줄 마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경주는 차이밍런을 꺾어버리고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주입니다. 1600입니다. 6등급 1600 12마리가 출각합니다. 확실히 올해는 작년하고 좀 많이 틀려요. 이 중거리 경주가 하위군에도 많이 배정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요 경마 오전장은 뭐 1200, 1000, 1200, 1300 요런 게 쭉 이어질 텐데 최근에는 1400, 1600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회에서 뭐 이 중거리 입상하는 마필들에게 장려금까지 지금 실어주면서 중장거리 마필을 좀 뽑아내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 일환이 올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 하위군부터.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600 입상하는 마필은 보너스 상금을 받아가죠. 마사회에서 주는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20% 수득 상금의 20%. 자, 이번 경주는 직전 너무나도 아쉬웠던 레이스였죠. 아쿠아리우스 배당 마필이죠. 화끈한 배당. 롤리. 이 레몬 도끼를 놓고 6텐 6사를 다 공략했었거든요. 6사가 들어왔더라 아주 뭐 그냥 상황이 날 뻔한 레이스였는데요. 레몬 도끼가 다실바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말몰이는 저는 실망이에요. 대실망. 뭐 요즘 쓰는 단어로 개실망이랄 요런 단어는 안 쓰나요? 어쨌든 실망이 컸습니다. 마필 유도가 내측 최적 전개를 끌어낸 것 같습니다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진로 선택도 좀 잘못했고요. 우왕좌왕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서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직전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한 마방의 의지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자 직전 입상을 해냈던 막강한 추임력의 롤리가 버티고 있고, 뭐 롤리는 최근 흐름이 완벽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주로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건조 주로든 포화 주로든 주로가 상당히 무겁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취입형 마필들이 좀 선전하는 편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자, 그 외에 뭐 일념신화, 은성챔피언, 또 뭐 외곽에 있는 플라잉 아론, 김혜성 기수가 직전 호흡을 맞췄던 롤리가 아니고 플라잉 아론을 선택했다. 이 선택적인 부분도 김혜성 기수의 초이스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롤리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직전 아쉬움을 졌던 레몬 도끼를 한 번 더 믿어보고자 합니다. 직전 다실바 기수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아쉬웠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레몬 도끼는 분명 더 뛰어줄 여지가 있고 사이즈가 좋은 마필입니다. 8번을 중심으로 압축하는 경주입니다. 3번 롤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요. 여기에 1번, 4번, 6번, 뭐 외곽에 9번, 12번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3은 기본이고요. 1번까지는 안고 가야 하지 않나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압축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마필들 가운데 한두 정도만 더 엮을 생각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8번을 축으로 안정권 2마리 정도, 배당권 2마리 정도, 요렇게 한번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몬 도끼 이경주의 주인공입니다.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 금요경마 두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1400이라는 거리 경험, 하이군 경주의 중거리가 좀 대폭 보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대승리자, 4번 와일드스톱, 1번과 4번, 4번과 1번, 이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들인데 1400을 뛰어보지 않았어요.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번 대승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1300에서 연이어서 가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1400에 대한 적응력을 어느 정도 4번보다는 조금 더 적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말씀인데요. 데뷔전 1200을 뛰고 1400을 맞이하는 와일드서브 같은 경우에 순전히 이제 능력으로 주파를 내야죠. 능력. 이 능력에는 잠재력도 있을 테고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쌓아 올린 기량도 있을 테고, 뭐 혈통적으로는 뭐 투안랜드 서버 자마들이 거리 적응력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잠재력이 1400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가 있는 마필이었나? 데뷔전을 지켜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 반반 정도라고 봅니다. 저배당 마필이
공략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반 가지고는 모자라다. 제가 1경주 때도 설명했습니다. 8, 90% 이상의 확률이 있을 때 그 인기마에 투자하는 거죠. 와일드 서버 같은 경우에 1400 첫 도전이라면 저는 믿음지 못하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경 없는 1번과 4번 인기 마필들 1400 적응 여부가 관건이다. 저는 이번 경주 1사는 중심으로 세우지 않을 예정이에요. 뒤로 돌립니다. 제가 믿는 마필 놓고 4번은 한번 꺾어버리고 레이스를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금요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연예인 기대줘요.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버 더 트리플 역시 기대줘요. 2전 만에 직전 시원하게 1400에서 우승을 끌어냈고 이번 경주도 1400이다 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캡틴 찰리 김태경 기수 환갑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김태경 기수가 66년생이죠. (50대) 후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러한 개인의 입장입니다만 아무래도 믿고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말은 사이즈는 좀 마필입니다만 몬스터 드래곤 데뷔전 경주 내용 좋았어요. 하지만 1200입니다. 이번 경주는 1400. 신천 퍼스트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1400에서 이런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로드 투 톱이라는 마필을 거의 대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했죠. 신천 퍼스트 직전 경주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유력한 입상 후보,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2강 구도를 형성할 4번과 10번 선두력 앞세울 거고 선입으로 따라갈 테고, 만약에 신천 퍼스트가 선행을 받아낸다면 저는 우승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선행을 못 가면 4번 오브 더 트리플의 우세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4번과 10번 2강 구도 신천 퍼스트의 선행을 방해할 수 있는 마필을 안쪽에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 유연명의 몬스터 드래곤밖에 없어요. 안쪽에 있는 연예인도 몰고 나오면 빠르긴 합니다만 신천 퍼스트가 넘어설 수 있는 상대다. 문제는 해당 거리 첫 도전하는 몬스터 드래곤이 조금 더 안정감을 위해서 앞에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 거리 첫 도전일 때 앞에 가면 좀 더 마음이 놓이죠. 그래서 이 몬스터 드래곤 그리고 서기날개 발빠른 마필이 요 정도인데 신천 퍼스트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역시 확률은 한 이 정도까지는 되겠죠. 몬스터 드래곤, 서기날개 그 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순발력이 거의 없는 마필들이에요.
게이트 이탈에서는 뭐 9번 같은 마필이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앞세워서 넘어서버릴 가능성이 있는 신천 퍼스트가 선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막건을 지울 수가 없네요. 여기 이제 2번과 8번 정도인데 배당이 좀 크게 나오면 6번 정도. 요 정도 선으로 정리하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4텐이냐 텐사냐 요것만 체중 체크 하면서 현장에서 충마 선정을 좀 제대로 끌고 압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마필의 컨디션, 훈련 시의 컨디션은 다 베스트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은 최상이다. 결국은 현장 컨디션 정도가 변수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8번과 9번의 정계의지, 몬스터 드래곤, 석이날개 두 마필이 레이스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김원수 기수가 선행 양보 없다라고 나 죽고 너도 한번 죽어봐라 라는 식으로 탄다면 신천 퍼스트가 괴로울 수 있어요. 따라가서는 불안합니다. 만약에 신천 퍼스트가 따라가는 상황이다 라면은 오버 더 트리플 4번을 중심으로 풀어가야죠. 초반 전개는 상당히 이번 경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썼습니다만 이 녀석을 앞에 두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표출을 했습니다. 4번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안쪽에 있는 두 마필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예요. 라스트 드래곤, 러닝트리. 선행은 러닝트리죠. 뭐 게이트 이탈이나 초반 중속이나 뭐 어느 것 하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독 선행입니다. 러닝트리. 김혜성 기수. 이 금요경마가 이 김혜성 기수와 유현명 기수의 행보를 좀 잘 봐야 돼요. 두 기수가 키를 쥐고 있는 레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뭐 서성 기수의 이름값도 빠질 수 없겠죠. 라스트 드래곤 같은 경우에 직전 선행으로 갔습니다만 이번엔 선행을 못 갑니다. 근데 추입으로도 우승을 거둘 경험이 있어요. 작전 구사 능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하든 추입을 하든 라스트 드래곤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 승리 파티, 절대 보스, 요 정도가 이제 도전 세력이 될 텐데 직전 선행으로 우승을 거둔 승리 파티가 선입으로 보여준 경주력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안정적인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반면 절대 보스 같은 경우에 발주에 기복이 있고 외곽을 크게 돌아야 된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 선추입이 자유로운 라스트 드래곤, 안정적인 선행 선두력과 끈기를 지닌 승리 파티, 3파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그나마 금요경마에서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3두만 가지고 풀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력 막고는 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또는 이쪽으로 갈지 요거는 현장 판단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3번, 2번, 10번 이 3두만 가지고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해피블루가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 브리스 마린 그리고 외곽의 11번 구디까지 인기를 몰 상황이에요. 이 구디 보면 참 속상합니다. 직접 영주 잡아 먹지 못한 것도 그렇고 이날 세븐 드래곤의 승부를 강하게 가져갔었는데 구디의 사이즈를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승부를 강하게 한번 걸었거든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패배였어요. 인기가 전혀 실리지 않았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인기 1위마가 되고 과당 여기서부터 이제 능력 발휘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구디 타이밍은 여기였는데요. 제가 잘못 잡은 타이밍이죠. 직전을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승급전이라 방심을 했습니다. 구디. 자, 다나카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다나카 기수도 40 중반이죠. 83년생인가요? 다나카 기수가. 어쨌든 뭐 꾸준하게 아주 화려한 그러한 활약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 활약상이 꾸준했던 기수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국내에 복귀를 합니다. 다나카 기수 구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1800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구디를 한번 또 꺾어버릴 찬스가 아닌가. 인기를 모으더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리스 마린 선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꺾을 배짱은 없어요. 해피블루는 56이라는 부담 중량 이게 이제 불안을 좀 야기하고 조성하기 때문에 해피블루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브리스 마린은 안고 가겠습니다만 해피블루는 고민 중입니다. 인기 1위만입니다만 직전 경주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만 안고 가야 할지 안고 가더라도 이 녀석은 맥시멈 본전 정도가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56이라면 의심해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체형도 한 460 정도거든요. 500kg 정도 되는 마필에게 이 부덤 중량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겠습니다만 460이면 조금은 애매한 부담 중량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병권을 좀 노려봐야 돼요. 러닝 워리어가 복병권은 아닙니다만 내측 최적 정계를 풀어갈 수 있는 정계상의 이점도 있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로드 투킨의 기습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늘불패, 대우전설, 특히 대우전설 같은 경우에 직전 해피블루하고 한 2마신 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김혜성 기수가 재기승하기 때문에 이 격차 좁힐 수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대우전설은 상당히 재미있는 공략 대상이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마필이 5번, 4번, 11번이에요. 구디는 그름이 정상궤도에 접어들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외곽 그리고 1800 쉽지 않은 여건이에요. 인기를 모을 때의 구디는 매력이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5번 4번 가운데 5번도 부담 중량이 너무 과중해요. 결국 인기 마필 가운데서는 4번을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2번 9번 도전 세력 가운데 이 두 마필을 좀 주목하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배당이 나오면 8번 주목합니다.
요 정도 선에서 육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인기만 정리하고 압축한다면 육경주도 좋은 환수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7경주입니다. 자,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금요경마 최고의 선택. 이번 경주는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퍼펙트 액션. 좋은 마필이죠. 경남 도민일보배 백두의 꿈이라는 강마와 동반 입상을 해냈고, 직전 1400 첫 도전에서 아주 위력적인 종반 결정력을 앞서서 우승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55.5를 달고 1600 첫 도전 퍼펙트 액션이라는 마필 460kg대의 크지 않은 체형 앞말. 저는 1600 첫 도전에 55.5라면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퍼펙트 액션은 공략권 삭제할 예정이다. 인기 1위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 있는 마필. 이번 경주가 좀 팔리는 마필이 많을 거예요. 현장에서 퍼펙트 액션의 인기가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기 1위죠. 옆에 있는 스타클래스나 블랙스프링, 부경라이언, 석세스 모카 이런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절비합니다. 의외로 퍼펙트 액션이 현장에서는 안 팔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중심에 놓을 마필은 블랙스프링이에요. 브리드스컵 루키 경주에서 좀 고전했습니다.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을 했어요. 근데 선두권에서 잘 풀어가서 결승선 돌아나온 이후에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상대 마필들은 쭉 치고 나갔는데 블랙스프링은 순위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날 타임을 보면 1400기록으로 이게 4등급 마필에게 나쁜 기록인가? 아니거든요. 코너 타임? 직선줄에서 걸음이 그렇게 크게 무뎌진 게 아니었네. 중속도 좋네. 그럼 결국은 나머지 마필들이 잘 뛰었다. 블랙스프링이 못 뛴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블랙스프링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직전 경주 실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선두권 외곽을 크게 돌면서 전개가 꼬이고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런 전개를 하고도 시원하게 들어왔더라면 좋았겠죠. 하지만 편성이 그렇게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었어요. 다실바 기수가 너무 레이스를 안이하게 풀어갔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블랙스프링이 이번엔 잠재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블랙스프링. 하지만 1600 첫 도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축을 부경 라이언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남겨둡니다. 어쨌든 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축으로 제가 노리는 마필. 자, 이렇게 최저배당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마필을 축으로 세우든 주력 마크는 제 관리마로 들어갑니다. A급 관리마요. A급 관리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경 라이언 같은 경우에 직전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제가 시원하게 지워드렸죠. 왜? 외곽으로 사행하는 악벽이 있는데 1800은 코너를 4개를 돌아야 됩니다. 1600은 코너를 2개를 돌아야 돼요. 코너 2개 돌 때하고 코너 4개 돌 때하고 사행하는 악벽을 가진 마필이 갖는 부담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은 정말 북영 라이온으로서는 큰 부담을 갖고 도전했던 경주예요. 근데 이번에는 1600 익숙한 거리 이 정도라면은 북영 라이온이 해볼 만하죠. 그래서 두 마필이 가진 사이즈는 저는 현 시점에서는 북영 라이온이 한 55대 45 정도로 앞서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근데 추후 보여줄 마필의 잠재력은 뭐 정확하게 어느 마필이 낫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블랙 스프링이 보여줄 기량이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체형과 밸런스적으로도 그리고 북영 라이온이 가지고 있는 악벽이 없다는 것도 전망은 조금 더 밝아요. 현재의 능력이냐 잠재력이냐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블랙 스프링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인기를 모을 퍼펙트 액션은 저는 삭제입니다. 제 공략 막권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 A급 관리만 노리고 들어가면서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라스트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3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하는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골드는 좋은 사이즈입니다만 58입니다. 이날 보여준 경주력이 워낙에 압도적이었고 경주력 좋았습니다만 직전 57을 달고 좀 주춤했고요. 58도 직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57을 달고도 선두권 공략을 해냈습니다만 이번에는 빠른 마필이 더 많습니다. 골든 오늘 앞에 쉽게 못 가요. 58로 뒤에서 따라간다면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브래드 히트 또한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납니다만 마체가 크지 않은 안발로서 편한 선두권 공략 이번엔 힘들다. 자, 인기를 모을 그래핀 레벌드 현등급 1200 강마조 이 마필은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합니다. 54면 최근에 54를 달고 입상을 해낸 바 있습니다만 이날 54였죠. 전개가 좀 깔끔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후미에서 좀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외곽을 크게 돌거나 출발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선두권 후미에 딱 자리 잡는 전개 요 자연스러운 이 전개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핀 레월드도 이번에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요런 전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핀 레월드 그만큼 이번 경주 선두권이 상당히 난타전이고 치고 나갈 마필들이 많아요. 뭐 브래드 히트 빠르죠. 그러나 골든, 남도킨, 골든 웨이브, 사바하 요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쭉 나란히 형성해준다면 그래핀 레월드가 고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는 판단이에요. 결국은 금화 데프트가 외곽입니다만 안쪽에 빠른 마필들 무시하고 쓱 감아나가가지고 선행이든 또는 선행마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든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는 딱 붙은 전개가 나올 거예요. 이 금화 데프트가 싹 갈아버리면 이 중간에 있는 선행마들이 상당히 괴로워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선행 마필, 나가는 마필도 금화 데프트의 프레스가 아주 부담스러울 겁니다. 금화 데프트 선두권 싹 정리해주고 직선줄에서 버텨내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금화 데프트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금화데프트를 못 믿으면 레이스가 그야말로 너무 어려워지고 그 순간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일단은 금화데프트를 중심으로 한 공략을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8경주 상당한 난타전 가능성이 있는 난타전 예고되는 경주입니다. 말씀드렸던 불안한 인기만 싹 꺾어버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경주 마지막 선택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월 16일 금요 부산경마 내일입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를 해서 내일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팬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